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을 똑똑하게 도와드릴 보험 불만 타파의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 보험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 원인 1위에 해당되는 암, 어떻게 잘 대비할 수 있는지 암보험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사망 원인 2위, 4위에 해당되는 뇌와 심장 쪽 질환들 어떻게 잘 대비할 수 있는지 혈관보험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액으로, 중복으로, 반복적으로 보장 가능하다는 수술비 보험 알아볼게요.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보험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가성비 좋은 보험 알려드릴 박지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보험 쉽게 설명해드릴 길건우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의 비읍자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쉽게 설명해드릴 홍자미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암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암보험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내가 준비한 암보험이 괜찮은 암보험인지 오늘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길건우 대표님, 암보험 어떤 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제가 또 질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암보험 괜찮은 암보험이 어떤 건지 오늘 알아본다라고 했는데 우리 세람 씨가 보기에는 괜찮은 암보험이 뭐예요? 보장 범위도 넓어야 되고 뭐 요즘- 한 번에 갑자기 숟가락 다 합치면 안 돼. 하나로 그냥 이거면 괜찮은 암보험이다. 그렇게 어렵게 보장 범위 넓어야 된다고 넓은 하겠습니다. 암보험. 네. 그러면 저희 홍자미 전문가님은 네. 저는 본인에게 맞는? 나한테 맞는 암보험. 네. 뭐 예를 들면 가족력이 있으면 거기에 네. 또 맞는. 그렇죠. 네, 저희 네. 또 지연 전문가님 볼 때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똥이래요? 숟가락을 저리 얹네. 아니 가족력이 좀 네.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보장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암보험을 누구나 다 사실 저희 암보험 다 가지고 4명 다 가지고 네. 있잖아요. 근데 가입할 때 기준은 사실은 또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내가 가입했던 암보험이 좋은지 나쁜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네. 저희가 이제 칭찬해보다는 종합적으로 한번 내 암보험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내가 좋은 건지 네. 나쁜 건지를 한번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보험 자체에서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거는 사실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범위예요. 네. 네, 순서대로 갈겠습니다. 네, 범위가 가장 중요한데 뭐 이거는 그림 보면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네. 예전에는 일반암이랑 유사암밖에 없었어요. 네. 사실은 일반암에는 뭐 위암, 간암, 폐암, 뼈암, 뇌암, 백혈병, 그다음에 소외감으로 포함된 것까지 다 일반암으로 포함이 돼 있었고요. 네.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유사암이라고 해서 뭐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주 걸리고 그렇게 큰 치료비가 들지 않는 암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유사암으로 많이 분류를 했어요. 근데 네. 어느 기간이 일정 지나니까 보험사가 소외감이라는 걸 하나를 또 만들었네요. 네. 이 소외감은 땡땡땡 제외라고 많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포함이 되냐면 남녀 생식기암이라고 생각을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남자의 생식기는 전립선이나 방광암 같은 경우, 네. 여성의 생식기는 자궁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가 포함되고요. 최근 들어서는 대장 전막내암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장 용종을 뗐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 암이다 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이제 소외감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왜 제가 유사암이랑 소외감을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이 적게 나와요.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암진단비를 생각을 하시는데, 소외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정도,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오래전에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 암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유사암도 5천만 원 받았어요. 오.
어마어마하죠. 좋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 가끔 이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나 암보험 가입했는데 2억 받아. 암 네. 걸리면. 근데 저희가 안에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일반암은 5천만 원인데 네. 고액암이 1억 5천만 원. 그러니까 그렇군요. 걸릴 확률이 별로 낮은 것들이 굉장히 큰 금액을 하고 있고 이걸 정확히 구분을 못하니까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에 대해서 나 왜 이거밖에 안 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암보험 증권을 보시고 네. 일반암의 포함이 어느 정도가 돼 있는지 소액암을 따로 분류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네. 그 다음번에 스텝 2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네. 뭘 봐야 될까요? 음, 범위 얘기했으니까. 네. 최신 트렌드에 맞게끔 이 보험이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역시 20대라 트렌드에 민감한.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따라가야죠. 이제 그거는 제가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네. 사실은 암 진단비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가 가장 큰 고민일 거예요. 금액이요? 내가 나는 3천만 원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또 어떤 사람들은 5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1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면 개인적인 기준을 두지 말고 네.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암 치료비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네. 간암 같은 경우에는 한 6,6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네요. 오. 그다음에 췌장암도 한 6천만 원대. 네. 위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인데 한 2,600 정도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네.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유방자궁암 같은 경우에는 1,700 정도.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가족력이 있다. 아까 저희가 가족력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위암 가족력이 있으면 최소 못해도 2,600만 원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네요. 이거는 치료비만 포함이에요.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생활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저희가 암 치료를 받다 보면은 직장 생활을 쉽게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은 어렵고요. 그렇죠. 집중 치료 기간이라고 해서 한 2년 정도는 치료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 동안에 쓰는 생활비까지 포함을 해야 되니까 이 치료비 플러스 5천만 원 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나는 위암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최소 7천만 원 정도는 있는 게 좋고 네. 나는 간암이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최소 1억 천 정도는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이 이 두 가지 사항은 잘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암, 유사암, 소외값을 100%다 보장을 받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단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더 진단금을 높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네. 세 번째 아까 제가 말한 그 최신 트렌드에 맞는 암보험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 이제 얘기하면 되나요? 그거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알겠습니다. 최신 네. 사실 그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네. 암 치료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술을 많이 해요. 네. 새로운 것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옛날에는 그냥 찢어서 잘라내는 게 대부분의 수술이었다라고 하면 네. 2세대는 항암 치료를 했어요. 근데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상 세포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네. 거 보면 꼭 머리가 다 빠지고 네. 살이 빠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2세대 항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세대가 넘어가면서 표적 항암이라는 게 나왔어요. 무슨 네. 말이냐면 이 표적이라는 글자가 보면 굉장히 동그란 점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후유증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럼 예를 네. 들면 여자들이 그러고 보니 제가 오늘 청일점이네요. 네. 네, 뭐 좋으시겠어요? 네,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유방암이에요. 네. 근데 유방암에 걸리면 예를 들어서 전절제라고 해서 네. 유방을 절제를 하고 재건 수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유방암에 걸렸는데 과거 같으면 이걸 잘라내야 되는데 네. 최근에는 표적 항암 치료라는 게 있어서 네. 후유증도 없고요. 세람 씨 방송 바로 할 수 있고요. 와. 그다음에 후유증도 없어서 앞으로 아마 생활하는 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어떤 거 하시는 당연히 거예요? 표적 항암으로 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좀 비싸요. 비싸도 하겠습니다. 네. 부작용이 없잖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가 비싸냐면 제가 이제 지금 유방암을 예로 드렸잖아요. 네. 유방암에서도 크게 표적 항암제를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네. 뭐 퍼세타주, 케사일라주, 네. 아바스틴주. 이게 병원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한 번당 들어가는 치료비가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들어가요. 근데 이거를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최대 23번까지 받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총 들어가는 비용이 6,600만 원. 가장 적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2,900만 원. 근데 앞에서 제가 표로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유방암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치료비는 1,70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크게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표적 항암을 쓰면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면 내 암 진단비는 또 이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험사들이 표적 항암 치료비에 대한 것들을 10년 갱신형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고민이에요. 이걸 하는 게 맞냐? 틀리냐? 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이 표적 항암제로 치료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10년 갱신형으로 준비하는 것보다는 저는 진단비로 준비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말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네. 이 치료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4세대는 또 면역 항암제라고 해서 또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면 표적 항암을 제가 안 쓰게 되면 향후에 치료를 받을 때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정부에서 돈 대주지 않아요? 네.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지 네, 않나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세람 씨는 알 거야. 산정특례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우와.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해. 네, 이거는 이제 본인 부담금 네. 산정 특례 제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급여,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건 급여라고 얘기하고 적용이 안 되는 건 비급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5%만 내면 됩니다. 오, 그렇군요. 네, 그것도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5년. 네. 왜냐하면 암 같은 경우에는 완치가 됐다라고 판정하는 기준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5년 동안 들어가는 직접적인 치료비에 대해서는 5%밖에 안 낸다라는 거.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혈관 질환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도 5%만 부담하면 돼요. 근데 기간이 조금 짧아요. 그다음에 중증 화상이나 희귀 난치성 같은 경우에도 5에서 10% 정도 본인 부담금만 내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안타깝게도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표적 항암, 네. 면역 항암, 후유증이 굉장히 적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아, 안 돼요. 그렇군요. 네. 본인이 다 부담을 본인이 해야 다 되는군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족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가 걱정되는 곳이 더 있다라고 하면 진단비를 조금 더 두둑하게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저희가 아플 때 쓰려고 돈을 모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없죠. 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저축을 한대요. 뭐 하시려고 모으세요라고 하면 대부분은 결혼 자금, 집 살 때 쓸 돈, 네. 차 살 때 쓸 돈. 그러니까 남 걸렸을 때 쓸 거예요로 얘기하시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도요. 네, 그러면 이거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거는 사실은 암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낫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거, 그러니까 네. 일반암의 범위가 넓고 소외감이나 유사암의 금액도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것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최신 치료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하려면 사실은 진단비를 높게 책정을 해야 되는데 네. 최소 원래 들어가는 치료비 플러스 5천만 원 하시면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6천에서 1억 정도는 진단금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모든 게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근데 비싸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절반 정도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고 네. 절반 정도는 장기 갱신형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로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비용 부담은 줄이고 나중에 향후 아프더라도 이 치료비 부담도 같이 덜을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볼 때는 조금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암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일반암과 유사암, 소외감, 그리고 고해감까지 전체적으로 잘 챙겨가고 있는지 100% 보장 잘 받을 수 있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진단비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좋은지 짚어주셨는데요. 최소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표적항암 치료비 보험이 좋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치료 기간이라든가 치료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진단비를 높게 가져가는 게 좋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플러스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 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혈관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혈관보험, 홍자미 전문가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우리가 보험을 네. 이야기할 때 사망 순위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 이유가 사람들이 많이 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음. 사망하는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길건우 전문가님께서 그중에 1위인 음. 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저는 2위와 4위인 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시면 네. 인구 10만 명당 네. 암 같은 경우에는 160명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혈관 질환인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합쳐서 105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이렇게 숫자상으로 보면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래서 혈관 질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암에 대해서만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많이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위암이건 간암이건 전이만 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하나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혈관이 막힐 확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디가 막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암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으시지만 혈관 질환도 많이 중요하니까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네.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심장 질환으로 혹시 대표적인 질환 아시고 계시는 거 있으실까요? 심장 질환,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 이런 게 떠오르거든요. 많이 알아요. 네, 역시 똑수리님답게 네.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데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네. 네. 심혈관 같은 경우에는 뭐 협심증, 네. 뭐 부정맥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에는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많이 준비를 하시고 뇌혈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뇌출혈, 뇌졸중으로 많이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누구의 탓도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이제 뇌혈관이랑 심장 질환으로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무려 이제 2년 채도 되지가 않아서 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네. 그러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혈관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잘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망 원인 2위, 3위이기 때문에 혈관 보험도 준비를 잘 해놓는 게 좋다고 짚어주셨고요. 정정하면 심장도 2위, 4위. 2위, 4위군요. 2위, 4위도 준비를 잘 네.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방송에 끝까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심장 쪽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뇌 쪽 이야기를 나눠보면 되나요, 전문가님? 아니요, 심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네. 해야 됩니다. 네. 네. 보장 범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네. 일단 보장 범위를 먼저 보시게 되면 사진에 가장 작은 동그라미가 네. 있죠. 여긴 이제 급성 심근경색인데 급성 심근경색은 말 그대로 심장 주변 근육에 있는 혈관이 갑자기 막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급성 심근경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심근경색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로 협심증까지 보장이 되는 게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에 또 플러스로 아까 말씀해주신 부정맥, 협심증, 빈맥까지 보장이 되는 게 심장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 네. 저희가 이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어떤 것들로 청구를 하죠? 청구할 때요? 네. 글쎄요. 진단서, 진단. 진단서로 청구하는 거예요. 진단서. 청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럼 좋은 아직까지는. 거예요. 네. 역시 젊으셔서 네. 저희가 보험금을 청구를 할 때는 진단서로 많이 청구를 하는데요. 이 진단서를 보게 되면 영어와 숫자로 적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 질환, 심장 질환까지 봤을 때 네. 사진을 보시면 네.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I21부터 I23까지 약 3가지 정도를 보장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박지연 전문가님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준비를 해두시고 네. 협심증의 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어허.
이랬을 때는 박지연 전문가님은 보장을 받으시지 못하십니다. 못 받지. 그렇죠. 그렇군요. 허혈성 심장 질환에 포함되거나 심장 질환에 포함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보장을 못 받으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길건우 전문가님께서 허혈성 심장 질환을 준비를 해두셨어요. 제가 네. 조금 더 똑똑했네요. 네, 조금 더 똑똑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더 똑똑했네요. 네, 네. 그래서 준비를 해두셨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음, 심정지가 오신 거예요. 제가 네, 심정지를 네. 그랬다고 치고 네. 네. 심정지가 오셔서 병원으로 급하게 가셨는데 다행히 살아나야지. 살아나셨어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네. 심장 질환으로 준비를 하시지 못하셔서 못 받아요. 네, 보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살아났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똑똑하신 네. 똑순이님께서는 네. 심장 질환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와, 네. 음. 제가 네. 제일 똑똑했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결국에는. 네. 그래서 이제 빈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네.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발병하는 질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빈맥이라는 건 맥박이 어느 순간에는 빨리 뛰었다가 네. 어느 순간에는 천천히 뛰었다가 음. 이제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더 발병 확률이 있으신데 우리 똑순이님께서는 보장을 받으셨습니다. 와, 저만 결론은 보장을 받네요. 결론은 이렇게 해라. 네, 그렇죠. 라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제 네. 보험 증권상에 뭐 이렇게 협심증, 심부전, 그리고 부정맥, 아까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 정지, 그리고 빈맥 등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심장 쪽에 있어서 보장 범위가 많이 협소하니까요.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도 넓은 범위였는데 요즘 심장 질환 진단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심장 쪽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보장을 잘 받고 싶으면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뇌 이야기 나눠봐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네. 똑순님이 알고 계시는 뇌질환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뭐 다양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뇌출혈은 터진 거, 네. 그러면 뇌졸중, 이건 또 어떤 거라고 생각을 막힌 하시나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대부분 이제 뇌졸중이 막힌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막히는 거는 뇌경색이고요. 네. 그래서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친 게 뇌졸중이라고 그렇군요. 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뇌졸중이 좋을까요? 뇌출혈이 좋을까요? 뇌졸중이 조금 더 넓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이제 뇌출혈이랑 뇌졸중 두 개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보장이 넓다고 생각하셔서 나는 뇌혈관 질환으로는 다 준비를 해놨다 이렇게 네. 안심을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가 요즘에는 건강검진이 엄청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저희 건강검진으로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미리미리. 네. 그렇죠. 바로 건강검진의 장점은 조기 발견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뭐 두통이나 뭐 손발이 저리고 또 이상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병원에 일찍 갔잖아요. 많이 발견되는 게 뭐 혈관이 뭐 터졌다, 막혔다 이런 것들보다는 그 전 단계인 혈관이 많이 부풀어 있다 이런 진단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거를 의학적인 용어로 뇌동맥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범위가 넓다고 생각했던 뇌졸중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네. 이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 질환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보장을 받지가 못하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가 새롭게 나오게 된 건데요. 확률로 따지면 뇌출혈은 10%, 그리고 뇌졸중은 60%, 뇌혈관 질환은 100%. 보장을 받으시려면 100%가 뇌혈관 질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뇌동맥류까지 함께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후유증도. 네, 그렇죠. 네. 그건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뇌 쪽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보장을 잘 받으려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가지고 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이 증권을 펼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얼른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중대한 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CI
보험 이야기 나누는 거 맞나요, 전문가님? 네, 이제 제가 아까 뇌혈관 질환에서 조금 더 네.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아까 보험금을 청구를 할 때는 진단서로 청구를 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뇌출혈은 뭐 3가지 정도, 뇌졸중은 6가지, 그리고 뇌혈관은 10가지인데 뇌출혈, 뇌경색,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 보시면 중풍까지, 중풍 아시죠? 네. 중풍도 이제 보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뇌혈관의 장애, 그리고 뇌혈관의 아까 후유증까지 보장이 되고 방금 말씀드린 뇌동맥류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 질환을 제대로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뇌는 뇌혈관으로, 심장은 심장 질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보험을 보험답게 준비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앞에서 저희가 이제 암도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혈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한 번에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옛날에 나온 보험이 하나가 있어요. 네. 네, CI 보험이라는 건데 CI 보험은 암, 뇌혈관, 그리고 뭐 심장 질환, 여기에 간, 폐, 그리고 이제 장기 이식 수술까지 모두 다 보장을 이제 해준다고 해서 좋은 보험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글자 하나가 딱 붙습니다. 네. 중대한이라는 글자가 붙는데요. 중대한 암, 그리고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중대한이라는 글자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질병들을 보장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CI 보험의 약관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로 중대한 뇌졸중이에요. 중대한 뇌졸중은 저희가 아까 뇌졸중은 뭐 혈관이 터지거나 막혔을 때 진단을 받으면 지급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3가지가 더 붙습니다. 네. 보시면 첫 번째로 뇌 혈액순환의 급격한 차단 및 영구적 신경 손상, 그리고 2번째 20% 이상 장애 상태, 그리고 3번째 중대한 뇌졸중의 특정적인 새로운 소견 이렇게 붙는데요. 아까 뇌혈관 질환에서 뇌졸중은 6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네. 이 60%에서 앞에 중대한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60%에서 1%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그렇군요.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어서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여기에도 또 조건이 2가지가 붙습니다. 네. 어, 어떤 조건이 붙어 네. 있을까요? 전형적인 급성 심근경색의 심전도 변화가 새롭게 출현, 그리고 CKMB를 포함한 심근 요소 발병 당시 새롭게 상승. 네. 근데 여기 이 2가지를 모두 다 포함을 해야 되고요. 아, 그렇군요. 네. 동시에. 동시에 모두 네. 다 포함을 해야 되고 아까 뇌졸중에서는 60%에서 1%대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또 1%로 그렇군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보험이 CI 보험으로 준비를 했다 또는 뭐 뇌혈관 대신 뇌졸중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심장질환 대신 급성 심근경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I 보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증권에 중대한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팠을 때 보장받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대한이란 말 붙어 있으면은 점검을 꼭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혈관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플러스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보험이 바로 수술비 보험이라고 하는데 박지연 전문가님, 수술비 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똑순이님 일단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네. 좋은 보험, 좋은 보험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보험이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험료는 저렴한데 보장은 좋아야 되지 않을까 욕심쟁이. 싶어요. 아, 맞습니다. 대부분 보험료는 적고 보장은 많으신 걸 음. 원하시는데요. 네. 똑순이님은 좋은 보험으로 가입하셨나요? 그럼요. 여기 계시는 전문가분들이 아. 다 도와주셨죠. 네. 네, 다행입니다. 음.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좋은 보험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네. 이 자리에 왔습니다.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겠지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보험, 가성비 좋은 보험 생각하시겠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뭘까요? 국민건강보험, 뭐 실손 이런 오, 보험들은 많이 맞습니다. 가입을 네. 했을 것 같아요. 네, 국민건강보험이 맞고요. 네.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 실손의료비 음. 보험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을 실손의료비 보험이라고 하고 이 제2의 실손의료비도 있습니다. 오. 그게 바로 수술비 보험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제2의 실손이라고 불리는 거면은 좋은 보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수술비 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수술을 했을 때 보상을 받는 보험인데요. 네. 수술이라고 하면은 큰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에서 하는 간단한 시술도 수술에 포함이 됩니다. 쉽게 설명해서 몸에 칼을 대거나 하면은 무조건 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술 특약을 가지고는 계시는데 뭐 몰라서 못 받고 아니면 왜 필요한지 모르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똑순이님이 보시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럼요. 작은 수술에도 이 보장을 잘 받으려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정말 필요합니다. 의학기술 발전으로 시술을 많이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네. 실비 다음으로 보상의 범위가 넓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이랑 시술을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보자면 네. 제 주변에 건강상의 이유로 위를 좀 절제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네. 예전에는 가슴을 열어야 하는 큰 수술이었어요. 네. 하지만 현재는 뭐 구멍을 3개, 4개만 오. 뚫어도 되는 간단한 수술로 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네. 얇은 기계로도 충분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거는 수술일까요? 시술일까요? 최근 들어서는 로봇 수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로봇 시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냥 뭐 시술과 수술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옛날보다 의료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생기는 게 시술이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시술들이 생길 거고 이것도 수술에 포함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수치로 보자면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술비 보장을 받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통계 자료를 보면 네. 1년에 167만 명이 수술을 한다고 하고 이게 저희 나라 국민으로 봤을 때 5,100만 명이면 30명 중에 1명은 수술을 와, 한다고 오. 보면 되는데요. 이게 건수를 보면 200만 건이에요. 네. 이거는 한 사람당 2번 이상의 수술을 받기도 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수술이라는 게 큰 게 아니라 내가 자주 하는 것들도 많이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똑순이님, 저희가 출퇴근길이나 저도 여기 오면서 보니까 병원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어떤 병원이 가장 많이 보이시던가요? 최근에 안과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많이 찾기 때문에 이런 병원들이 많이 보이는 거고요. 네. 제가 앞에서 167만 명, 뭐 200만 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순위가 있어요. 네. 이걸 이제 다빈도 수술이라고 합니다. 표를 보시면 네. 1등부터 5등까지 있는데 백내장이 어디 있냐면 1위에 있어요. 그리고 일반 척추가 또 밑에 다빈도 수술에 자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형외과가 많은 거고 안과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수술을 많이 하는 연령대는 50대 이후부터 수술을 많이 합니다. 다빈도 수술에서 좀 더 자세하게 봐야 할 거는 네. 50대, 60대, 70대 백내장이 단연 1위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혹시 주변에 백내장 수술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중에서는 백내장 수술한 분들이 꽤 많아요.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특히나 눈이 가장 많이 있는 이유는 많이 쓰고 많이 고장이 나기 때문이에요. 뭐 옛날에 뭐 저희 할머니 세대를 보시게 되면은 백내장 수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뭐
지금처럼 TV가 있지도 않았고 스마트폰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옛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 세대만 봐도 이제 TV를 많이 보시기 시작하고 핸드폰 사용이 낮아지면서 백내장 수술이 1위로 이제 차지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수술을 하셨네요. 2주 전에 수술하셨는데 네. 핸드폰 하루 종일 달고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안 좋아지는 아, 거니까 네. 지금 저희도 이렇게 조명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가려주세요. 잠잘 때 빼고는 잠잘 때 빼고는 항상 눈을 쓴다고 보시면 아. 되고 그만큼 이제 고장이 많이 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술비가 좋냐 안 좋냐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얘기한 다빈도 수술에서도 백내장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많이 받느냐 뭐 이런 걸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백내장 수술은 양한 시술 시에 8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오, 합니다. 저희 네. 아버지 그만큼 들었어요. 이번. 네, 그렇다고 정말 하더라고요. 많이 들어온 거더라고요. 800만 원. 그런데 이 800만 원 보험금으로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백내장 수술할 때, 또 네. 디스크 수술할 때, 뭐 인공관절 저희 또 나이 드시면 무릎 많이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빈도 수술 중에도 이런 백내장 수술, 뭐 인공관절 수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받는 게 중요하고요. 다빈도 수술에 스텐트 삽입술이 하나 있어요. 이 스텐트 삽입술을 할 때 똑순이님은 얼마 정도 받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까? 스탠드 삽입술이요. 많이. 아유, 그렇죠. 많이 받는 게 좋을 것 무조건 같아요. 많이. 크게. 네, 그래서 수술비를 든든하게 준비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네. 네, 저희가 피라미드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네. 1번부터 순서대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은 것부터 좁은 거 순서예요, 일단. 1번은 질병 상해 수술입니다. 딱 두 가지만 물어보는데요. 아파서 수술을 했니? 아니면 다쳐서 수술을 했니? 그래서 범위가 가장 넓은 거고요. 그 위로 올라갔을 때 종수술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1종, 3종 수술비가 있었고요. 지금은 1호종, 2를 7종으로 좀 범위가 넓어졌는데 이건 수술의 강도를 말을 하는 거예요. 1종이 조금 더 간단한 수술이고요. 5종, 7종으로 넘어갈수록 좀 큰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엔대 수술비가 있습니다. 엔대 수술비 16대, 32대, 119대 수술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런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수술이든 시술이든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을 하는 거고요. 5대 기관 수술비는 우리 몸에서 큰 기관이에요. 뇌나 심장, 간, 폐, 신장을 의미를 하고요. 이 큰 기관에 대해서 수술을 하면 또 정해진 금액을 주겠다라는 거고 혈관 수술비 같은 경우는 아까 자미 전문가님이 말해준 것처럼 뇌나 심장을 준비하시는 건데요. 그런데 이 범위와 반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질병 수술비가 가장 적습니다. 순서대로 봤을 때 질병 수술비는 5에서 100만 원, 뭐 종수술비는 최대 1000만 원, 뭐 1종으로 가면 좀 적습니다. 최대 1000만 원, 엔대 수술비 2천만 원, 그리고 5대 기관 수술비 뭐 3천만 원, 그리고 혈관 수술비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더 범위가 넓으면 금액이 적고 네. 범위가 좁으면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나 좀 있으면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덧붙이자면 숨 좀 쉬세요. 이게 저희가 이게 피라미드를 얘기를 하는데 야 수술비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내가 다 준비를 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준비를 하는 게 맞아요. 방금 전에 이제 범위가 넓으면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적고 범위가 좁으면 가입할 수 있는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골고루 다 받으려면 이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수술비의 장점을 얘기를 할 때 중복 보장하고 반복 보장한다는 얘기를 꼭 해요. 네. 내가 1번부터 5번까지 가지고 있으면 해당만 된다라고 하면 1번부터 5번까지를 다 받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반복 보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협심증 같은 경우. 네. 백내장 수술이야 양쪽 눈을 한번 수술하고 나면 또 하실 일은 없는데 네. 디스크는 재발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뭐 협심증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수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수술비가 아니라 진단비로 준비하면 한 번밖에 못 받아요. 근데 수술비로 준비하면 반복 보장 네. 할 때마다 받을 수 있으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조금 내가 부족한 게 있다 아니면 금액적으로 조금 부족하다 아까 협심증 예를 들었는데 스텐트 삽입술 최소 2천만 원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수술비를 다 더해보세요. 네. 다 더해보시고 2천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내가 뭐가 부족하지? 네. 라고 역산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보험료 부담도 없고 보장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숨 다 쉬셨죠?
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네. 조금만 더 쉬세요. 네, 선생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 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그 피라미드 이 순서대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만 어쨌든 보장을 전체적으로 잘 받으려면 이 5가지 사항을 꼼꼼히 챙겨가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한 점이 만약에 이 5가지를 다 준비하게 됐을 때 보험료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비싸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네. 음.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똑순이님이 만약에 진단비로 3천만 원을 준비를 하셨고 심장 네. 질환에 대해서 진단비로 3천만 원을 준비를 하셨고 네. 저는 진단비 1천만 원 그리고 수술비 2천만 원을 음. 준비를 했다고 했을 때 네. 같은 협심증에 걸려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은 똑순이님은 진단비이기 때문에 한 번 받고 다음 수술 때부터는 보장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수술비와 진단비를 섞어놨기 때문에 네. 진단비 1천만 원, 뭐 3천만 원 처음엔 똑같이 받지만 다음 수술부터는 저는 2천만 원을 매회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네.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다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이 금액들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수술비를 준비할 때는 1번 같은 경우는 다빈도 수술이에요. 백내장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치질 수술, 뭐 이런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고 2번 같은 경우는 혈관 치료비입니다. 다빈도 수술에 스텐트 삽입술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까 앞에서 자미 전문가님도 혈관 질환이 빈도수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 중에도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협심증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3번째는 중복이고 반복이에요. 수술비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1번부터 5번까지 범위가 넓은 것부터 좁은 것까지 골고루 준비를 해야 수술을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3가지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팁으로 네. 그 안에 금액들을 세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해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 네. 종수술에서 4종, 5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보장을 받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장기 이식 수술 이런 게 포함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불필요한 보험료가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만 금액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특정 수술비라고 하는 몇 대 수술비에서도 우리가 자주 받는 수술은 금액을 조금 높이고 잘 안 받는 수술은 금액을 또 줄이면 네. 매달 들어가는 보험료 부담도 살짝 낮출 수 있으니까 네. 이런 팁들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이면은 소멸되는데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액으로 중복으로 반복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단비에다가 수술비 보험 세트로 같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길건우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 있는 세부적인 금액들은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고요.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플러스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 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 칭찬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돌아올게요. 네, 보험 전망대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분들이 실제로 도와드렸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이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해소를 해보려고 할 텐데요. 자, 길건우 대표님, 네. 우리 시청자분이 어떤 점이 고민이셨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게 전망대라는 게 그 망망대 바다에 떠 있다 보면 네. 밤에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길을 딱 비춰주는 게 전망대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실사례, 그러니까 사실은 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제대로 네. 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나랑 비슷한 사례면 이렇게 변경을 하면 내가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존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총 네. 기존에 내시던 보험료가 31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셨어요. 네. 암보험도 있고요. 운전자 보험도 있고요. 종합보험도 있었어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보험료만 생각하는데 보험료 대비 보장이 어떻느냐를 가장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보장 내역을 보니까 암은 일반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최대 1억 원까지 받고요.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받아요. 저는 네. 암은 그래도 준비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뇌졸중이 3천, 급성 심근경색이 3천. 네. 앞에서 자미 전문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범위가 넓은 걸 해야 되는데 너무 옛날 거다 보니까 범위가 조금 좁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같은 3천만 원이면 범위가 조금 넓은 걸로 변경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네. 또 앞에서 수술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수술비 중에서 저희가 굉장히 종류가 많다라고 했는데 특정 7대 질병 수술비만 가입이 돼 있었어요. 근데 금액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렇네요. 200만 원. 네. 그래서 실질적인 보장을 받는 게 조금 부족했다.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 관련해서도 담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부상 치료비 등이 있는데 사실은 이 보험을 준비한 게 한 6년 됐어요. 네. 그러니까 6년 전이다 보니까 처리 지원금도 부족하고 벌금이나 최근 들어서 민식이법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적용이 안 됐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변경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31만 원 나가던 거를 저희가 21만 원으로 한번 변경을 해봤습니다. 네. 개수는 한 가지가 늘었습니다. 기존에는 3개에 31만 원이었는데 변경된 거는 4개에 21만 원이에요. 그래서 네. 세부 내용을 보니까 암 같은 경우에는 갱신과 비갱신형을 합쳐서 1억입니다. 네. 그다음에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000만 원이었는데 최대 5천까지로 저희가 늘렸고요. 그다음에 혈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한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술비를 꼭 같이 준비하는 게 좋아서 뇌혈관 수술비와 활성 수술비를 3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또 지연 전문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각종 수술비들을 추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123대 5대 기간 같이 준비를 하니까 다빈도 수술에서도 보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큰 돈이 들어가는 수술도 보장을 다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변경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운전자 보험. 네. 민식이법이 적용이 안 된 거를 적용이 된 걸로 변경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네. 내가 민식이법이 적용되냐 적용되지 않냐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아니면 내가 가입한 종합보험인데 그 안에 운전자 보험 특약이 있다라고 하면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민식이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변경이 돼서 약간이 변경이 돼서 적용이 되는 일부 구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변경이 된 걸로 해서 처리 지원금은 쉽게 얘기하면 합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네. 최대 1억 3천까지 벌금도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 2천이 아니라 3천까지. 네, 그다음에 변호사 3천. 선임 비용도 2천만 원, 부상 치료비나 벌금, 대물 벌금 같은 경우에도 네. 500만 원까지 같이 받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보험료는 한 달에 9만 9천 원 정도 거의 10만 줄었거든요. 원 정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알아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범위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험료에 굉장히 민감한데 야 범위 늘어나고 돈 많이 받으면 보험료 늘어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 회사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 보험료를 줄이면서도 보장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정도면 그래도 불 밝혀주는 전망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오늘 3가지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나중에 보험 준비할 때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보험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는방송 509번.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